원예 산업은 여러분의 할머니가 이미 통달했던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1952년 테네시주 시골에 살던 루스라는 여성은 오직 뒷마당 텃밭만으로 온 가족이 먹을 충분한 식량을 재배해냈습니다. 그녀는 비료를 단 한 포대도 사지 않았습니다. 살충제도 단 한 병 사지 않았습니다. 비싼 파종 장비에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연간 총 원예 비용은 정확히 0달러였습니다. 오늘날 평균적인 미국 정원사들은 루스 할머니가 비웃었을 제품들에 매년 약 847달러를 씁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보아온 다른 모든 원예 팁 영상과는 다릅니다. 이 목록의 7번 항목은 말 그대로 완전히 똑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진 47달러짜리 제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10번 항목은 너무 오래되어 로마 제국보다 1000년이나 앞섭니다. 그리고 마지막 29번 항목은 화학산업이 여러분의 기억에서 지우기 위해 실제로 싸웠던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원의 요령이 아닙니다. 억압된 25가지 지식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조부모님들이 매일 사용했던 실제 과학이 뒷받침하며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비법들입니다. 산업계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식을 되찾을 것입니다. 루스 할머니가 그 무엇보다 맹신했던 한 가지 비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퇴비. 홈디포, 예 고급 배양토 포대가 6피트 높이로 쌓이기 전 여러분의 할머니는 헛간 뒤에 썩어가는 채소 더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그 포대 안에 있는 어떤 것보다 더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녀가 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주방 쓰레기, 마당 쓰레기, 낙엽, 깎은 잔디를 모았습니다. 갈색 재료 위에 녹색 재료를 얹어 층층이 쌓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쇠스랑으로 뒤집어 주었고 몇 달 후 그녀는 여러분이 본 것 중 가장 비옥하고 검은 흙을 얻었습니다. 썩어가는 낙엽에서 나는 흙내음, 살아있는 냄새가 바로 건강한 토양의 냄새입니다. 그것은 어떤 합성 비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10억 마리의 미생물입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폭탄용 질산암모늄을 만들던 공장들은 새로운 고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비료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조부모님에게 퇴비는 원시적이며 과학이 이미 그것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퇴비는 토양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합성 비료는 식물에만 영양을 공급하고 그 아래에 있는 다른 모든 것을 죽입니다. 할머니에게 든 비용은 0달러였습니다. 오늘날 원예 센터에서의 비용은 포대당 8달러에서 10달러입니다. 한 시즌에 실포대가 필요하므로 이미 주방 쓰레기통에 있던 것을 대체하기 위해 80달러에서 150달러를 쓰는 셈입니다. 시트 멀칭. 루스 할머니는 제초제를 산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병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낡은 신문지 더미와 골판지 상자 더미였습니다. 골판지를 평평하게 펴고 테이프를 제거한 다음 잡초 위에 직접 덮습니다. 그 위를 3인치 두께의 멀치나 퇴비로 덮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골판지가 모든 빛을 차단하고 그 아래의 잡초는 죽습니다. 지렁이들이 아래에서 골판지를 먹고 흙으로 만듭니다. 6개월에서 18개월 후면 잡초 없이 깨끗한 화단과 처음보다 더 비옥해진 토양을 얻게 됩니다. 조각보처럼 화단 전체에 평평하게 깔린 골판지 상자는 무료이고 효과적이며 오직 영양분으로만 분해됩니다. 대신 산업계가 여러분에게 파는 것은 이렇습니다. 롤당 40달러짜리 전문가용 조경 매트. 이것은 3년에서 5년 안에 분해되어 토양에 미세 플라스틱 조각을 남기고 결국 여러분은 그것을 뜯어내고 교체해야 합니다. 여기에 15달러에서 25달러를 더해 라운드업. 한 병을 추가하면 골판지가 무료로 해주는 일을 하기 위해 방금 65달러를 쓴 것입니다. 커피 찌꺼기. 여러분의 할머니는 매일 아침 장미 주변에 커피 찌꺼기를 뿌렸습니다. 그녀는 그 이면의 정확한 과학은 몰랐지만 그녀가 옳았습니다. 아무 커피숍이나 들어가서 사용한 찌꺼기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곳에서 무료로 줍니다. 스타벅스는 말 그대로 그것을 봉투에 담아 문 옆에 둡니다. 그 찌꺼기를 퇴비 더미에 석되 안전 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체 혼합물의 20% 미만으로 유지하세요. 오리건 주립대학교에 따르면 민달팽이의 공격을 받는 식물 주변에 얇게 둥글게 뿌려주어야 합니다.
커피 찌꺼기의 카페인은 민달팽이를 죽입니다. 미 농무부 USDA 연구에 따르면 1전2% 농도에서 100%의 살충률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한 오해를 바로잡겠습니다. 사용한 커피 찌꺼기는 산성이 아닙니다. pH는 6.5에서 6.8로 거의 중성입니다. 내리지 않은 커피 가루만 산성입니다. 누군가 커피 찌꺼기가 토양을 너무 산성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근거 없는 속설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비료산업은 포대당 18달러의 고급 질소 혼합물을 팔지만 커피 찌꺼기에는 1.2%의 질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금 당장 커피숍에 가면 무료로 얻을 수 있습니다. 달걀 껍데기. 루스 할머니는 매주 일요일 아침 밀대로 달걀 껍데기를 부수었습니다. 주방에 커피 향이 퍼지는 동안 나무 밑에서 껍데기가 부서지는 리드미컬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칼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달걀 껍데기는 덩어리가 아닌 고운 가루로 부수어야 합니다. 그것을 토마토와 고추 주변에 흙에 섞으세요. 달걀 껍데기는 92.7%가 탄산칼슘입니다. 그 칼슘은 토마토를 망치는 흉측한 검은 반점인 배꼽 썩은 병을 예방합니다. 모든 원예센터에서는 토마토용 칼슘 보충제를 포대당 12달러에 팝니다. 그 포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화려한 포장지에 담긴 빠흔 껍데기입니다. 자, 여기 루스 할머니가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달걀 껍데기는 민달팽이를 막지 못합니다. 그것은 근거 없는 속설입니다. 민달팽이의 점액은 날카로운 모서리로부터 몸을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민달팽이를 쫓기 위해 달걀 껍데기 조각을 뿌려왔다면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토양에 칼슘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그녀가 100% 옳았습니다. 0달러 대 12달러의 차이입니다. 버드나무 물. 여러분의 할머니는 버드나무 가지를 물통에 일주일 동안 담가두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성장수라고 불렀습니다. 심기 전에 꺾꽂이 가지를 거기에 담갔고 종묘장에서 파는 어떤 것보다 새 뿌리가 더 빨리 자랐습니다. 과학에서는 이를 아스피린의 활성 성분과 동일한 살리실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전신 획득 저항성을 유발하는 천연 식물 호르몬으로 쉽게 말해 식물의 면역 체계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로드아일랜드 대학교는 살리실산으로 처리한 식물이 더 빨리 자라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특히 가지과 식물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어린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 48시간에서 일주일 동안 물에 담가두세요. 물은 호박색으로 변하고 나무 껍질과 흙 냄새가 납니다. 식물을 심기 전에 꺾꽂이 가지를 담그는데 그 물을 사용하세요. 산업계는 살리실산을 가져다가 병에 담아 밝은 호르몬이라는 이름으로 병당 10달러에서 15달러에 여러분에게 되팔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할머니는 마당에 있는 나무에서 0달러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꿀과 계피, 뿌리 내리기에 대해 말하자면 원예 산업이 여러분이 모르기를 바라는 주방에서 나온 또 다른 비법이 있습니다. 식물의 꺾꽂이 가지 끝을 화분에 심기 전에 꿀에 담그거나 계피가루를 묻히세요. 둘 다 항증균 특성이 있습니다. 꺾꽂이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회를 얻기도 전에 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꿀과 계피는 그 무패를 막아줍니다. 원예 산업은 항증균 밝은 젤을 튜브당 14달러에 팝니다. 꿀과 계피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료품 저장실에 0달러로 놓여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카이엔 페퍼 스프레이. 이것은 47달러짜리 계절성 살충제 습관으로 대체된 비법입니다. 루스 할머니는 뒷문 옆에 카이엔 페퍼 통을 두었습니다. 장미에 진딧물이 생겼나요? 카이엔. 토마토에 거미줄 진드기가 생겼나요? 카이엔. 토끼가 상추를 먹나요? 카이엔. 그녀의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카이엔 페퍼 1테이블스푼, 물 1쿼트, 그리고 잘 달라붙도록 주방 세제 몇 방울을 넣습니다. 섞어서 피해를 입은 식물에 뿌리세요.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감으로 비가 온 후에는 다시 뿌려주세요. 캡사이신은 매운 고추의 활성 화합물이며 환경청 EPA 동물 기피제로 공식 등록되어 있습니다. 진딧물, 거미줄 진드기, 가루이 및 대부분의 소형 포유류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시즌 분량의 상업용 살충제는 약 47달러입니다. 정원에서 키운 카이엔은 비용이 0이며
음식에 화학 잔류물을 남기지 않습니다. 무료 씨앗으로서의 마른 콩. 이것은 너무 간단해서 거의 반칙처럼 느껴집니다. 식료품점에 가서 원예 코너를 지나 식품 코너로 가세요. 1,050달러짜리 마른 핀토빈, 강낭콩의 일종, 한 봉지를 집어 드세요. 그 봉지에는 약 400개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원예 코너로 돌아가서 씨앗 봉투를 보세요. 수십 개의 씨앗에 3달러입니다. 씨앗 하나당 20센트 대 0.25센트 미만의 차이입니다. 식료품점에서 파는 대부분의 마른 콩은 완벽하게 발화할 수 있습니다. 핀토빈 검은 콩, 강낭콩, 렌틸콩은 아주 잘 발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부모님은 콩과 식물을 위해 씨앗 봉투를 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식량을 샀고 남은 것을 심었습니다. 종자 산업은 과거의 기본적인 주방 필수품이었던 것에 프리미엄을 붙여 팝니다. 젖은 종이 타월에 몇 개를 먼저 테스트해 보세요. 싹이 튼다면 여러분은 방금 연간 45달러에서 75달러를 절약한 것입니다. 바이오차, 비오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할머니보다 1000년이나 더 오래되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과학자들은 테라피레타라고 불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옥한 검은 흙 지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원주민들은 나무 부스러기를 태워 수추로 만들고 그것을 땅에 섞어 1000년이 넘도록 비옥함을 유지하는 토양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수채 탄소 구조는 스펀지처럼 물과 영양분을 머금습니다. 여러분의 조부모님도 과학을 모른 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화덕에서 덤불을 태우고 그 숯을 화단에 섞었습니다. 그러자 기업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바이오차라는 트렌디한 이름을 붙였고 이제 그들은 그것을 20달러에서 40달러에 팝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는 뒷마당에서 0달러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올라 광해. 이 기술은 로마 제국보다 2000년이나 앞서며 고대 중국의 농업 매뉴얼에 등장합니다. 유약을 바르지 않은 테라코타 화분 2개를 준비하세요. 배수구 하나를 실리콘이나 돌로 막습니다. 두 화분에 테두리를 접착제로 붙여 닫힌 용기를 만듭니다. 윗부분만 살짝 튀어나오게 화단에 묶고 물을 채웁니다. 주변 흙이 건조할 때만 다공성 점토 벽을 통해 물이 스며 나옵니다. 흙이 젖으면 멈춥니다. 식물은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얻습니다. UC 리버사이드의 연구원들은 올라 관계가 위에서 물을 주는 것보다 물을 50-70% 적게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광해 산업은 점적 관수 시스템을 50달러에서 200달러에 팝니다. 이 점토 화분은 중력으로 작동하며 중고 매장에서 5달러면 살 수 있고 차고에 낡은 화분이 있다면 0달러입니다. 세 자매 농법, Three Sisters Planting. 현대 농업이 등장하기 3000년 전 북미의 원주민 농부들은 비료 산업이 여전히 3가지 별도의 제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들은 옥수수, 콩, 호박을 전략적으로 함께 심었습니다. 옥수수는 살아있는 지지대 역할을 하며 높이 자랍니다. 콩은 옥수수를 타고 올라가 공기 중의 질소를 토양으로 끌어옵니다. 호박은 넓은 잎을 펼쳐 토양의 그늘을 만들어 수분을 가두고 잡초를 억제합니다. 3가지 식물이 0달러로 지지대, 비료 한 포대, 멀칭롤의 역할을 해냅니다. 현대 농업은 단일 재배를 가르친 다음 잡초를 위한 제초제, 영양분을 위한 합성질소, 수분을 위한 플라스틱 멀칭을 팝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고대의 방법은 현대의 가정 정원에도 여전히 완벽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씨앗받기. 루스 할머니는 매년 가을 가장 좋은 토마토에서 씨앗을 받았습니다. 가장 건강한 식물에서 가장 큰 열매를 골라 그 씨앗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완전히 익도록 둔 다음 씨앗을 파내어 종이 타월 위에서 2주 동안 말리고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자연 수분 품종을 사용하면 부모 식물과 똑같이 자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1985년 기업들은 씨앗의 특허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4개 회사가 전 세계 종자 공급의 50% 이상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몬산토는 2013년에 자신의 씨앗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147명의 농부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씨앗을 보관할 수 있는 할머니의 기본 권리는 이제 법적으로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는 0달러를 썼지만 오늘날 15가지 품종의 씨앗 봉투는
45달러에서 75달러입니다. 산업계는 더 나은 씨앗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발명한 것입니다. 아스피린물, 이것은 버드나무 물과 연결됩니다. 과학은 버드나무 껍질의 활성 화합물이 살리실산이며 이것이 아스피린에도 들어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일반적인 320와 이루미넌 아스피린 하나를 물 1갤런에 녹이세요. 몇 주마다 토마토, 고추, 가지에 잎에 뿌려주세요. 로드아일랜드 대학교는 아스피린 처리된 식물이 식물의 자연 면역 반응을 활성화하여 더 빨리 자라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예 산업은 식물 방어 활성제를 병당 12달러에 팝니다. 그 활성 성분은 4센트짜리 아스피린, 알약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한 화합물입니다. 퇴비차. 여러분의 할머니는 그것을 구정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삼배 포대를 들고 퇴비 더미로 걸어가서 그것을 채운 다음 거대한 티백처럼 5갤런짜리 물통에 넣곤 했습니다. 24시간에서 48시간 후 그 물은 토양에 영양을 공급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호기성 미생물로 살아 숨 쉬게 됩니다. 온실 실험에 따르면 퇴비차는 배꼽썩은병을 40% 감소시킵니다. 원예센터에서는 세련된 용기에 담긴 고급 액체 식물 영양제를 병당 10달러에서 20달러에 팝니다. 여러분의 할머니는 양동이에 0달러로 정확히 똑같은 것을 만들었고 그녀의 것이 더 신선했습니다. 발효 마늘 스프레이, 해충 방제 코너에는 수십 가지의 스프레이가 있지만 여러분의 할머니에게는 마늘물이 있었습니다. 마늘 4-5쪽을 으깨서 물 1쿼트에 하룻밤 동안 담가두세요. 그것을 걸러내고 주방 세제 몇 방울을 더하세요. 그 냄새는 알리신이라는 활성 화합물로 벌레들이 식물을 건드리지 않게 만듭니다. 산업계는 비슷한 화합물을 포장하여 살충 비누라는 이름으로 10달러에서 13달러에 팝니다. 마늘 한 통은 50센트도 안 되며 직접 재배한다면 0달러입니다. 우유통을 이용한 겨울 파종. 이 비법은 비싼 파종 장비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빈 1갤런짜리 우유통을 가져다가 경첩 부분을 남기고 가로로 반을 자릅니다. 바닥을 흙으로 채우고 씨앗을 심은 다음 테이프로 밀봉합니다. 배수 및 환기 구멍을 뚫고 겨울에 밖에 내놓습니다. 이 통은 미니 온실 역할을 합니다. 씨앗은 자연적인 동결 및 해동 주기를 거치며 인공 조명 아래에서 자란 어떤 것보다 모종을 더 튼튼하게 만듭니다. 파종 산업은 식물 생장용 조명, 열선 매트, 트레이를 60달러에서 135달러에 팝니다. 무료 우유통 하나가 그 자체로 똑같은 역할을 해냅니다. 합한 민달팽이 덫. 민달팽이 미끼에는 메탈데하이드가 들어있어 민달팽이를 죽이지만 반려동물과 새도 중독시킵니다. 여러분의 할머니는 나무 판자를 사용했습니다. 저녁에 땅을 적시고 축축한 흙 위에 평평한 합판이나 낡은 판자를 올려놓으세요. 아침에 그것을 뒤집어 보세요. 그 지역의 모든 민달팽이가 어둡고 습한 은신처를 찾아 그 아래에 모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것들을 처리하면 됩니다. 비용은 0달러이고 독성을 사용하지 않으며 차고 뒤에 있는 폐목재를 활용합니다. 앱소뼘, 앱솜, 쌀. 루스 할머니는 토마토에 앱소뼘을 사용했는데 격주로 뿌리 주변에 부어주었습니다. 여기에 과학은 명확합니다. 황산 마그네슘은 토양에 실제로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만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토양은 그렇지 않으므로 15달러짜리 토양 검사가 더 나은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기는 가격 책정에 있습니다. 약국 코너에 있는 앱소뼘 한 봉지는 3달러입니다. 원예 코너에 있는 토마토 그림이 그려진 원예용 앱소뼘은 완전히 똑같은 화합물임에도 엄청난 마진이 붙어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엇갈릴 때조차도 루스는 산업계가 자신에게 바가지를 씌우지 못하게 한 점에서 옳았습니다. 신문지, 화분 파종기. 대공황 시절에는 플라스틱 모종 트레이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어제 본 신문지를 사용했습니다. 수프캔 주위에 신문지 띠를 감고 바닥을 접어 컵 모양을 만든 다음 빼냅니다. 흙을 채우고 씨앗을 심으세요. 밖으로 나갈 때가 되면 화분 전체를 땅에 심습니다. 신문지는 몇 주 안에 분해되어 이식 쇼크를 예방합니다. 파종 산업은 여러분의 할머니가 쓰레기로 무료로 만들었던 것을 대체하는 데 기반을 둔 10억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입니다. 식초 제초제. 여러분의 할머니는 모든 것에 백식초를
사용했습니다. 산도 5%의 백식초에 주방세제 1테이블스푼과 소금 1테이블스푼을 섞으세요. 덥고 화창한 날 진입로나 파티오의 잡초에 뿌리세요. 닿자마자 잎을 태워 몇 시간 안에 대부분의 1년생 잡초를 죽입니다. 닿는 모든 식물을 죽임으로 주의하세요. 라운드업의 활성 성분인 글리포세이트는 바람 가능 물질이며 $22입니다. 식초는 갤런당 50센트이며 샐러드에 넣어도 될 만큼 안전합니다. 메리골드를 활용한 동반 식재엠 컴패니언 플랜팅. 여러분의 할머니는 토마토 주변에 보디카드로 메리골드를 심었습니다. 메리골드는 뿌리에서 토마토 뿌리를 죽이는 미세한 벌레인 선충을 쫓아내는 화합물을 방출합니다. 또한 그 향기로 가루이를 쫓아냅니다. 고추 근처의 바질도 냄새로 길을 찾는 해충을 혼란스럽게 하여 비슷하게 작용합니다. 이것들은 현장에서 테스트되고 세대를 거쳐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살충제 산업은 $2짜리 메리골드 씨앗 봉투가 화학 잔류물을 남기지 않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보다는 후리수 달러짜리 토양 훈증제를 팔고 싶어 합니다. 용도 변경된 지지대. 여러분의 할아버지는 지지대를 산 적이 없습니다. 주변에 널려있는 것들로 만들었습니다. 식물은 미관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낡은 나무 사다리, 케이블 타이로 고정한 옷장 철사 선반 또는 아치형으로 구부린 가축용 패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나무 막대기나 낡은 선반 장치도 똑같이 잘 작동합니다. 정원 장식 산업은 디자이너 금속 지지대를 $60에 팝니다. 창의적인 정원사라면 벼룩시장에서 찾은 물건과 T자형 기둥을 이용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비용으로 수십 가지 디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병 클로슈 실오체. 늦서리는 하룻밤 사이에 모종 화단을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산업계는 개별 식물용 클로슈를 각각 $5에서 $10에 팝니다. 모종이 슈미케라면 $200입니다. 여러분의 할머니의 해결책은 2리터 탄산음료병의 바닥을 잘라 모종 위에 덮는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환기를 위해 뚜껑을 열어두고 밤에는 닫아둡니다. 낡은 모종 화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매번 비용은 $0이며 병은 나중에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로 만든 식물 이름표. 정원 용품점에서는 한 시즌만 지나면 읽을 수 없게 되는 구리 식물 이름표를 $15에 팝니다. 여러분의 할머니는 나무 조각을 사용했습니다. 낡은 미니 블라인드를 길게 잘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성 마커로 이름을 쓰세요. 방수가 되고 색이 바래지 않으며 수년 동안 지속됩니다. 요구르트 컵이나 세탁 세제통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0 대 $55의 차이며 서 있는 자세에서도 실제로 글씨를 읽을 수 있습니다. 화학산업의 진실. 루스 할머니의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났고 폭탄용 질산암모늄을 만들던 공장들은 갑자기 고객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비료로 팔아 새로운 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조부모님에게 퇴비는 구식이고 거름은 더럽다고 말했습니다. 1960년대에 레이첼 칼슨은 침묵의 봄 Silent Spring에서 이러한 화학 물질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경고했지만 산업계는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1980년대에 그들은 씨앗에 특허를 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무료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들을 가져다가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사야만 하는 제품으로 바꿨습니다. 산업계는 바이오차의 브랜드를 바꾸고 퇴비차를 병에 담았으며 동반 식재를 제초제로 대체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이 지식을 기억할 것이라고는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루스 할머니의 지혜는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25가지 비법은 최고의 원예 기술이 실험실에서 발명된 것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그것은 손톱 밑에 흙을 묻히고 예산이 $0였던 한 여성에 의해 뒷마당에서 발명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제품이 필요하지 않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방법은 시대를 앞서갔으며 실험실에서 이름을 붙이기도 전에 과학을 활용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무료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산업계는 그녀의 방법을 개선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에 요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알아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뒷마당에 잡초나 쓰레기를 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사람들의 것인 지식을 되찾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키워갑시다. 잊혀진 지혜의 다음 보물창고가 곧 열릴 것입니다.